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5의 강성을 볼 건데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 1번 다음 중 단위 변형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힘이 뭐냐? 이거 자체가 그냥 강성의 정의입니다. 제가 외우라고 했었는데 강성이라는 것은 단위 변이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 식을 외워야 됩니다. F는 K 델타라는 식이 있다고 했었는데 F가 힘이고요. 그리고 K가 강성이고 델타가 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내가 강성에 대해 정리하게 되면은 양변을 내가 이렇게 델타로 이렇게 나눠봐. 그럼 내가 이제 K라는 것은 델타분의 F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단위 길이당 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10뉴턴이야. 10뉴턴을 내가 만약에 2m로 이렇게 나눴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5뉴턴 퍼 미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단위 미터당 단위 미터의 변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5뉴턴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위 길이당 힘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정의도 외우는 건 중요하지만은 이 식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힘에 대해서 표현이 된 거고 이걸 내가 모멘트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 때 외우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힘은 처짐이랑 대응이 되고요. 모멘트는 세타랑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힘이니까 여기 내가 델타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모멘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K 세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성에 대한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F는 K 델타라는 식이 있고 모멘트는 K 세타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델타랑 대응이 되고 모멘트는 세타랑 대응이 된다. 이렇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거 강성의 정의니까 1번 고르면 되고요. 2번 그림에 표시한 것과 같은 단면에 변화가 있는 AB 부재의 강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는 그냥 강성 구하라고 한 겁니다. 강성. 그럼 여러분들이 강성을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강성이라는 것은 델타분의 P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F는 K를 다 이렇게 쓴 다음에 K를 구하려고 해봐. 그럼 양변을 내가 이렇게 델타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P가 들어가고 여기 델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P라는 것은 내가 준 힘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델타는 뭘까요? 이 힘이 발생시킨 변이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델타 구하라고 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재력을 표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PP 이렇게 써야 되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부재력이 P고 이렇게 보게 되면 부재력 P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부재력을 아니까 여기서 발생한 총 변형은 여기서 발생한 변형 더하기 여기서 발생한 변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충력에 의한 변형이니까 2A분의 PL, 2A분의 PL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E1, A1 이렇게 있고요. 근데 부재력이 지금 P고 길이가 L1이니까 P 곱하기 L1 이렇게 있고 여기는 E2야 E2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부재력이 P고 길이가 L2니까 이렇게 딱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합니다. 이거 P에 대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통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 식을 보게 되면은 여기 내 델타가 있고요.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식 자체를 내가 그냥 델타분의 P 형태로 정리하면 그게 이제 그냥 강성이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답이 그냥 4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F는 K 델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3번. 이 문제는 잘못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항상 뭐 토목기사 문제가 그렇죠. 조건이 빠졌어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금 강선이 있고 동선이 있습니다. 강선이 있고 동선이 이렇게 있는데 구조물에 지금 200kg의 하중이 이렇게 가해졌고요.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강선에 발생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잡아당기면은 얘가 지지하는 힘이 있고 얘가 지지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지하는 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건이 빠졌습니다. 어떤 조건이 빠졌냐면은 여기 지금 얘가 수평을 유지한다는 조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뭐 이제 여기 수평 얘가 여기 달려 있는 게 뭐라고 부를까? 뭐 딱히 없네. 여기 뭐 구조물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그냥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조건에 이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문제를 풀려면은 이 강선과 동선의 이 강체판이 수평이 유지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얘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도대체 이런 문제는 누가 만들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얘가 이대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대로. 그럼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이 내려간 길이를 델타라고 할게요. 그럼 강체판이 내려갔으니까 델타만큼 내려갔으니까 강선도 델타만큼 늘어났고 동선도 델타만큼 늘어났잖아요. 그죠? 얘가 그대로 내려갔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받는 힘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F는 K 델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델타만큼 늘어났다라고 보고 여기 델타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강성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충력에 저항하는 강성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축강성이 들어갑니다. 축강성 L분의 2A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어요. 축강성은 L분의 2A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L분의 2A를 쓸 건데 여기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L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뭐 탄성 계수를 2원이라고 할게 이렇게. 단면적은 문제에서 단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A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똑같이 L분의 2A를 합니다. L은 똑같으니까 L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의 탄성계수가 여기 있겠죠. 동선의 탄성계수가. E2 쓰고 단면적은 똑같으니까 다 있거든요. 그럼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얘랑 같죠? A도 이렇게 같고요. 델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다르냐면은 2만 다른데 강선의 탄성계수는 이거고요. 동선의 탄성계수는 요겁니다. 요거. 그럼 얘는 2 곱하기 10의 6승, 얘는 1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얘가 딱 2배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E1이 E2보다 2배 크기 때문에 F1이 F2의 2배거든요. 그래서 얘를 R이라고 놓게 되면은 얘를 E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R, ER.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얘 이렇게 슬쩍 지우고요. 얘를 ER이라고 보고 얘는 내가 이렇게 R로 이렇게 본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이제 Y축인평화 만드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R만큼 위로 들어올리고 R만큼 위로 이렇게 들어올렸잖아요. 그죠? 200만큼 밑으로 내렸습니다. 풀게 되면 이제 R이 3분의 2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강선에 발생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답은 2R이니까 R에다가 2배 하면 걔가 답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정말 좋지 않다. 수평이 유지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야 됩니다. 됐고요. 4번. 이것도 사실 그렇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뭐 알아두면 좋습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가 원래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양단 고정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B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1라디안만큼 이렇게 회전을 시켰대요.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켰나 봐. 회전시켰는데 문제에서 B점에 발생하는 모멘트 값으로 옳은 것은 딱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멘트가 발생을 할 건데 이 모멘트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F는 K 델타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은 델타랑 대응되지만 모멘트는 세타랑 대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멘트는 K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MB를 표현을 할 건데 K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세타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여기 변이가 1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1라디안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은 얘는 각도 변화거든요. 그럼 각도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30도, 60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도의 단위로 표현하면 안 되고 얘는 반드시 이렇게 라디안의 단위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변환한다고 했어? 만약에 우리가 30도만큼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해봐. 얘를 내가 라디안으로 바꾸려면은 뭐 180도 분의 파이 이렇게 곱하면 라디안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냥 1라디안 들어갔고 그럼 내가 여기 이제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의 정체는 뭐냐면은 휨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휨강성.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 때 휨강성은 2개만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내가 L분의 4EI라는 게 있고요. L분의 3EI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은 내가 한쪽에서 반대쪽을 봤을 때 반대쪽이 고정단위면은 L분의 4EI를 쓰면 되고요. 한쪽에서 내가 반대쪽을 봤는데 여기가 이제 힌지 또는 롤러면은 L분의 3EI를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이쪽을 봤을 때 이쪽이 고정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L분의 4EI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은 걔가 답이다. 이게 다고요. 5번 얘는 이제 앞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갔습니다. 볼게요. 길이가 L인 양단 고정부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고정보 A, B의 왼쪽 지점이 그림과 같이 세타가 이렇게 회전이 발생을 했대요. 이때 RA랑 M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MA 구하는 건 앞에서 했죠. MA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4번에서 구했던 게 요거죠, 요거. MA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내가 이제 K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세타는 지금 미지수라고 했으니까 세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K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내가 이쪽에서 반대쪽을 봤을 때 고정 단위니까 L분의 4 이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MA입니다. 그래서 MA는 나왔고요. MA가 나왔어요. 이렇게. 벌써 끝났네. 벌써 답은 1번이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만 더 구하면 됩니다. 여기 MA가 요만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여기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반대쪽에 내가 모멘트가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달률은 얼마라고 했어요? 전달률은 여러분들은 그냥 0.5라고 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항상 0.5는 아니고 여기 보의 힘강성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EI가 일정하면 0.5인데 뭐 별도의 얘기 없으면 일정하니까 여기 뭐 EI 일정하다고 적혀 있으니까 전달률이 0.5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L분의 4 EI 세타가 걸렸는데 이쪽으로 얼만큼 전달이 되느냐 0.5배만큼 전달이 되니까 이거에 0.5 곱하게 되면 L분의 2EI 세타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의 방향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쪽에 준 이 모멘트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의 크기랑 방향까지 이렇게 알았고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RA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 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표현 반응식을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도 RB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얘는 안 궁금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B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표현 반응식을 잡게 되면은 RB가 B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무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RA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쪽을 내가 이렇게 플러스로 잡고요. 그렇죠? 그럼 내 힘 곱하기 모멘트 파이 길이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L분의 4EI 세타 있고 얘도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L분의 2EI 세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게 되면은 RA가 나온다.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정도 풀면은 다 푼 거고. 6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풀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성을 하나 더 외워야 됩니다.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C점의 수직 처짐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얘가 밑으로 얼만큼 내려가냐 이걸 구해줘야 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F는 K 델타라는 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변을 내가 이렇게 K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델타는 K분의 F니까 내가 얘를 구하면은 델타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힘을 얼만큼 줬습니까? P만큼 줬으니까 요 자리에 내가 P를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강성만 갖다가 넣으면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 부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강성이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수험생들이 공부를 만약에 조금 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겠지. 얘는 지금 충력을 받는 부재니까 L분의 2A다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만 나와도 공부를 꽤 한 겁니다. 근데 틀렸죠. 왜 아닙니까? 이 L분의 2A라는 강성은 이 부재 방향으로 강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 강성을 구해줘야 되냐면은 힘을 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이 방향의 강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강성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경사 부재의 수직 방향 강성이 필요하거든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강성은 L분의 2A 사인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있다고 했어요. 대각선 부재의 수직 방향 강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론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 부재의 이 방향 강성이 뭐가 되냐면은 L분의 2A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지금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두 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L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거의 길이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부재의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렇죠? 또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사인 제곱 세타면은 이 세타는 어디서부터 측정을 해줘야 되냐면은 반드시 여기 수평선에서부터 이렇게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잘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다음 문제는 각도가 이제 또 여기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또 공식이 바뀝니다. 잘 외워야 돼. 여기 세타는 반드시 이 각도가 주어졌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이만큼 델타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구급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간 게 이겁니다. 7번인데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조만간 공무원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B점의 수직 변이가 1이 되기 위한 하중의 크기 P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쪽에다가 P를 이렇게 줬을 때 여기서 발생한 델타가 1이 되기 위한 하중의 크기 P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6번 문제랑 똑같이 델타를 구하려고 해봐. 그럼 델타 어떻게 구합니까? 아니 F는 K 델타니까 델타 구하려면은 양변을 이렇게 K로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P가 있으니까 P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강성은 내가 이제 이 부재들의 강성을 다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 강성 뭐 썼습니까? L분의 2A 사인 제곱 세타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세타가 만약에 여기가 주어졌으면은 L분의 2A 사인 제곱 세타를 썼을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여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 알파가 줬습니다. 그럼 내가 얘를 이용한 공식은 어떻게 적혀 있느냐? 따로 있습니다. L분의 2A 코사인 제곱 알파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면 L분의 2A 사인 제곱 세타고요. 얘를 주면 L분의 2A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답이 돼요. 볼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L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길이가 L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L을 내가 문자로 주지 않았어요. 이 L을 내가 이제 H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L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은 알파 방향으로 가라앉겠지. 그러니까 L에다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L 코사인 알파가 H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L 대신에 뭘 넣을 수 있어? 양변을 내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L 대신에 코사인 알파분의 H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델타가 이런 식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내가 지금 P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P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어.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델타가 1이 되기 위한 P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슬쩍 델타에다가 1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걔가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L분의 2A 사인 제곱 세타랑 L분의 2A 코사인 제곱 알파를 외워야 되고 이 문제는 조만간 공무원 시험으로 넘어옵니다. 왜냐면은 이 공식을 쓰질 않았어요. 아직. 언젠가는 나올 겁니다.